안녕하세요. 1월 9일 일요일 HLB를 보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어제 영상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편집도 할 줄을 모르고 또 이제 이 마이크의 조정 설정을 조금 잘못을 이렇게 바뀌었던 부분인데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영상에만 내용 이런 부분 나름 부족하지만 그곳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오디오의 설정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울링이라든지 이렇게 잡음이 많이 있어서 것 같은데 또 다시 찍기도 그렇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예전에 이런 나름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를 노력을 하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고 귀찮아짐과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조금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잡음도 적게 하는 그러한 것도 배웠고 어쨌든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HLB는 이번 주에 두 번째 주가 시작이 되죠. 이번 두 번째 주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지난 5일에 FED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의 공격적인 긴축 재정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제 경기 부양에서 긴축으로 하겠다.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자산을 축소하는 것을 예고를 했지만 현재 그러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은 그렇게 발표를 했고 현재는 팬데믹은 코로나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런 금리 인상이나 이러한 부분보다는 스테디하게 서서히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재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우선은 지난 금요일의 모습을 보더라도 국내의 외국인들보다는 기관 투자가들이 3일째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는 상황이었었고요. 외국인이 공격적인 지난 금요일에는 거래소에서 가장 많은 6,547억 원에 해당하는 코스닥에서는 573억 원에 해당하는 순매수를 통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의 강보합으로 형성을 했었죠. 2021년 지난해 연초부터 2020년 12월부터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부터가 되겠네요. 그 시기부터 지난해 내내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는 국내 코스피의 큰 상승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격적인 차익을 상당히 많이 해서 상당한 현금 확보로 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많은 물량을 매도할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여 년 전부터 연구를 해왔고 그러한 부분을 대해서 공부를 했고 지켜봐 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는 기관 투자가들이 미국 FED의 긴축 재정에 따른 금리 인상에 따른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주식을 내다 파는 일은 조심스럽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세계 증시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아직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서서히 글로벌 시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서 일단은 이 HLB 이런 수치를 제가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저 세로이의 구독자 층 연령대입니다.
저는 45세 이상인 부분들이 100%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 78% 이상의 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러한 이상인 분들이 제 구독자분들입니다. 대략 22,000여 명이 감사하게도 되시는데, 그 중에 제 선배님들이신 65세 이상인 분들이 8.3%,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1,800여 분이 되시더라고요. 저희의 선배님들이시고, 그래서 이분들의 1800분, 그러면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HLB와 또 다른 종목, 두 종목에 연세 드신 선배님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에게 과연 어떻게 잘 이끌어 드릴까? 일단은 주식은 가장 싸게 사야 되겠고요. 그리고 잘못된 기업이 되지 않도록 제가 조금 더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연세 드신 우리 선배님들이 한 1800분이면 대단히 적지 않으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꼭 레버리지, 신용이라든지 스탁론을 꼭 하지 않으시기를 우리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여유롭게, 그리고 수익권에 있어서는 전량보다는 늘 조금씩 익절을 하는, 그러면서 항상 기다림과 낮은 가격에 사신다라고 한다라면 크게 손실은 입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요즘에 종토방이다 뭐 이런 부분, 커뮤니티, 증권 사이트의 커뮤니티 이런 곳에서 돈을 받고 유료하는 이런 부분은 제 오랜 주식 생활에 있어서 대다수가 95% 이상은 조금 위험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돈을 내고 하시는 분은 좀 없으시기를, 궁금하시면 제 댓글에다가 달아놓으세요. 그리고서 어느 누구에게도 검증을 해 보시고요. 돈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잘하면 본인들이 아직 굳이 그렇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돈 내고 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시도록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장에서는 현재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이 착한 가격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코르베백스에 대해서 이렇게 다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올려드릴까 해서 오늘 영상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특허권을 포기한 개발자들, 착한 코로나 백신 게임 체인저가 될까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은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특허권을 보유하지 않고서 연구한 결과를 다시 인간에게, 사람에게 베푸는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러한 착한 가격, 싼 가격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사회는 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의사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한 분에는 잘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이렇게 착한 코로나 백신이 있는 반면 어느 정도의 시장이 이제 재편성이 되겠죠. 무료로 또 있겠고, 작은 착한 가격도 있겠고, 어느 정도 비싼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싸지 않게 이 사회는 어느 정도 절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 백신이 나올지라도 어느 정도의 만약에 효과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효과가 대단히 좋다라고 한다라면 가격이 싼 2호 곳으로 몰리겠고요. 조금 더 효과가 더 좋다라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그곳에 몰릴 것이고, 어쨌든 이 사회라는 공간에서 이러한 것이 형성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노코박스의 직접적인 피해는 서서히라든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시장을 잠시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내에 무슨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또는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부분은 급작스럽게 망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착한 코로나 백신은 이러한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 백신대로 또는 파이자, 모더나의 mRNA 방식의 백신은 또 그대로 어쨌든 시장에서는 재편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시장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주는 혼란과 불안 속에 코로나19 팬데믹을 3년차를 현재 맞이하고 있고 팬데믹이 좀처럼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인류에 봉사하는 착하신 분들이죠. 특허가 없는 착한 백신의 탄생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공영방송 NPR은 지난 5일 지난달 인도에서 승인된 코로나19 백신 코르베백신을 소개하면서 이 백신이 저소득 국가에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백신 공급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28일 간격으로 2회 투여하는 코르베백스는 제조합 단백질 기술을 이용한 즉 나노코박스와 같은 것이죠. 이는 소아 B형 간염, 백일해 등 백신에 수십 년간 사용되어 온 기술로 다른 방식 기반 백신들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을 받은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도 제조합 단백질 기반의 백신이고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파이자와 모더나는 mRNA 방식이며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이고요. 코로베백스의 개발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2003년 사스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대유행 당시 조지 워싱턴 대학 의학 연구원이었던 피터 홀테즈 박사 그리고 마리아 엘레나 보타치 박사가 사스 백신 연구에 나섰고 이들은 벨로이대와 텍사스 어린이병원 백신개발센터와 협력을 해서 하기 위해서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이사를 했다라고 하고 그 결과 제조합 단백질 기반의 백신 후보 물질을 도출했지만 이미 사스 발병이 잠잠해진 그러한 뒤였다라고 코로바백스 개발의 그러한 역사적인 내용을 이렇게 올려주었네요. 그렇게 연구가 중단됐지만 2020년 사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 질병인 코로나19가 등장했고 홀테즈 박사와 포타치 박사는 기존 사스 백신 기술을 이용해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임상시험 결과 이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텍사스 아동병원에 따르면 인도에서 3,00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결과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효과는 90%, 델타 변이 예방 효과는 80% 이상으로 나타났고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르베백스와 다른 코로나19 백신의 차이점은 바로 특허권, 코로나19 백신의 불평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 특허 등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백신 제조사들은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겠죠. 당연히 뭐 자본주의 사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위해서 일단은 물론 인류에 봉사한 차원도 있겠지만 그러면 가격을 낮춘다든지 이제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룰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유는 뭐 막대한 수익이고요. 제약사들은 연구개발비에 수익 인센티브가 없다라면 미래의 백신을 만들기 위해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면서 백신 지재권, 지적 재산권 면제를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홀테즈 박사는 성명을 통해서 텍사스 어린이병원은 코르베백스로 수익을 낼 계획은 없다.
이는 세계를 위한 선물이라며 코로나백스의 긴급 사용 승인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전염병을 멈추는 데 필요한 첫 단계이다. 우리의 백신 기술은 저소득 국가들이 직면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백스는 보관이 용이한 데다 가격이 저렴하고 영하 20에서 70도에서 유통해야 하는 파이자 모더나 백신과 달리 일반 냉장고 수준인 2에서 8도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홀테즈 박사 설명에 따르면 1회분의 가격은 1에서 1.5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2,000원이 안 되는 것이네요. 한 회분 맞는데 화이자 백신의 경우는 미국 내 가격이 20달러 대가 2만 원 조금 넘는 그러한 수준이고요. 현재 인도 제약회사 바이오로지컬 E가 코로나백스 백신을 생산하고 있고요. 매달 1억 회분을 만들고 있으며 인도 정부에 3억 회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대학 컨소시엄의 전무이사인 케이스 마틴 박사는 코로나백스는 게임 체인저다. 이 백신의 진정한 가치는 개발자들이 특허권 행사를 포기한 데에 있다. 이러한 덕분에 세네갈, 남아프리카 공화국, 라틴 아메리카에서 코로나백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인류의 큰 행운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봉사하시는 그러한 의학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나 이제 주식을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현재 베트남의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단백질 제조합 기반은 코로나백스와 같은 기반이고요. 이렇게 착한 가격을 하게 되면은 생산성이라든지 수익성에서 어느 정도의 염려가 되는 부분 때문에 주말에 핫한 이제 커뮤니티에서들이 글이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시장을 조금 천천히 여유롭게 지켜보면서 어떠한 흐름을 움직이는가, 시장의 반응은 어떨 것이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지금은 아직 이제 시장이 열리기 전 휴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이 많지만 한 며칠 정도를 지켜보게 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만히 되어서 가격은 이루어질 것이고 위기는 늘상 말하지만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근거는 고점 대비 아주 낙폭과대인 그러한 위치에서 그리고 올해 이제 2022년도에는 현금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FA의 이러한 합병이 완료가 됐고요. 항소에서의 로열티 지급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의 지분 재평가, 어제 영상에서의 그러한 부분들을 글로벌 시장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올해 들어서의 1분기, 2분기 HLB에 있어서 현금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4월경에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의 임상 이상의 결과 도출로 인해서 코스닥 상장을 이제 추진한다라고 해서 7월에서 9월 사이가 3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 40%의 현재는 41.3%의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물론 상장하기 위해서 공모 금액을 받고 그러면 지분은 희석이 되겠지만 어쨌든 지분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죠. 또한 노토스에 대한 지분도 대략 한 18%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분 재평가의 연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HLB는 앞으로의
제약바이오에서의 과거와는 다른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이면서 달라진 면모를 보이지 않겠는가. 글로벌 시장이 이제 긴축 재정으로 인한 금리 인상에 의한 그러한 부분과 1분기와 2분기에서의 HLB의 현금에 대한 그러한 창출 능력, 새로움과 맞닥뜨려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시가총액도 현재 낮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고점의 주가의 고점에 있어서의라고 한다라면 약간은 부정적인 조정도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 되겠지만 주가가 일단 낮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는 긴축 재정의 이러한 부분보다는 HLB에 더 성장할 수 있는 여건, FA 합병, 또 그리고 노터스, 그리고 이뮤니 테라퓨틱스의 그러한 부분, 지분 재평가 부분, 항소에서의 로열티 부분이 미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 재정보다는 더욱더 높게 평가하는, 그리고 베트남의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급 승인도 최소한은 13일 이번 주 금요일 주말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일부에서 어제 영상이 잘 들리지 않으셨겠지만 제발 좀 이제 나노코박스에 대한 언급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뭐 8월 20일경에 MOU를 맺었었고 이제 한 달 정도가 되지 않아서 큰 상승을 보였고 이때 8월 20일부터 나오면서 이제 겨우 5개월 남짓한 내용이거든요. 충분히 기다릴 만한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도 사활을 건 상황이죠. 자국 백신을 보유한 국가라고 하는 이러한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제 지난 23일의 기사에 보면은 20일 이내에 뭐 긴급 승인 뭐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최소한은 이번 주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가장 1, 2분기에서 HLB의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번 주까지로서는 가장 큰 긍정적인 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벌써 5개월 동안 우리는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에서 프레시한 새로움에 대한 것이 없죠. 우리가 주식에서 급등할 수 있는 수급을 갑자기 불러 모을 수 있는 것은 새로움, 신선함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기대감을 높이고 수급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 증시의 상황입니다.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지칠 만큼 지쳤죠. 그러나 조금 더 일주일 정도는 베트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의 과정으로 주가가 급등하지는 않더라도 하루 정도는 수급이 어느 정도의 기대감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누군가가 그 호재성 기사로 만약에 긴급 승인이 나온다라면 끌고 갈 수도 있고요. 주식은 가장 우선 뭐 좋던 나쁘던 간에 주식을 사겠다고 들어오는 수급이 크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하여 정리해 보면은 1분기와 2분기에서의 HLB의 긍정적인 기업적인 환경 그리고 긴축 재정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착한 가격인 백신 코르베백스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이번 주 2, 3일 정도라고 한다라면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형성이 될까를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레 겁먹지는 마시고요.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저점 부근 정도에서 담아 놓으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주말은 일단은 평온하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이번 주일은 월요일 시장에 오전과 오후 편안히 지켜보면서 그 흐름,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금요일에서는 HLB가 도지 캔들의 모습, 차트적으로 만약에 이런 흐름이 가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하락을 하면서 상승을 하면서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라면 더블 버텀 미더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쌍바다, 턴하고 하는 그러한 시점이 요거보다 높다라고 한다라면 매도세보다 대기 매수세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낙관론 투자자이기도 그렇지만은 좋은 흐름이 보여지지 않을까. 물론 내일 시장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휴일 건강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 시장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